이영주 강사님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시고 프랑스 보르도, 부르고뉴, 론 지역에서 와인 공부를 했습니다. 와인과 음식에 뜻이 있어 프랑스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와 이태리 요리학교 ICIF를 다녔지만 요리는 잘 못하시고 와인만 즐겨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영주 강사님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강사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와인 이야기하는 소믈리에 이영주입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와인을 양조하는 포도 품종이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포도 품종은 양조용 품종과 식용 품종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죠. 양조용 품종이 바로 비티스 비니페라라는 특별한 종인데요. 양조용 품종은 일반 식용 포도 품종보다 알이 작고 두껍고 껍질이 굉장히 두껍고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포도알이 작고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먹을 때 껍질과 씨를 발라먹는 것 자체가 참 귀찮은 일일 테죠. 이러니 식용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양조용 품종은 식용 포도 품종에 비해 당분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너무 달아서 먹기 힘들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양조용 품종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죠. 한마디로 비옥한 한국 땅에서는 양조용 품종을 만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린 양조용 포도 품종은 힘들게 뿌리 내리고 힘들게 양분을 빨아 올려 포도알에 그 양분을 저장합니다. 포도알의 수분보다는 양분을, 당분을 더 응축해 에너지의 원천을 저장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저장된 포도알의 양분은 귀한 생명의 원천이 될 겁니다. 비옥한 땅에서는 탱글탱글하고 과즙이 풍부한 포도가, 척박한 땅에서는 작지만 에너지가 꽉 찬 포도가, 조물주의 공평함을 포도알에서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럼 양조용 품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즌3 아름다운 영주씨의 와인 이야기에서 양조용 품종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와인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당신은 이렇게 답해 보십시오. 네. 나는 까베르네 쇼비뇽을 좋아합니다.
이 말인즉슨 나는 색이 진하고 타닌이 강한 묵직한 타입의 와인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할 때나 와인샵에서 와인을 구매할 때 사용하기 좋은 문장이죠. 굳이 브랜드명을 말하지 않아도 편하고 깔끔하고 멋스럽게 와인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까베르네 쇼비뇽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간 소믈리에는 당신이 묵직하고 진한 타입의 와인을 찾고 계시는 줄 알고 적당한 가격대와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를 말해드릴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까버네 쇼비뇽은 많은 나라에 심어지고 있는 기본이 되는 포도 품종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많은 품종이라는 말이죠. Okay, look at page. This page is Cabernet Sauvignon Varietal Summary.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까버네 쇼비뇽 품종을 요약한 페이지입니다. 포도 품종을 프랑스어로 하면 세빠주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버라이어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까버네 쇼비뇽 버라이어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죠. 중요한 부분이니 잠시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은 컴퓨터 스크린을 캡처하셔서 자료를 모으는 재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크린 캡처할 버튼 누를 자세 되셨죠? 그럼 하나, 둘, 셋. 네, 찰칵. Okay, please look at this wine color. Look at that. 네, this wine color is deep violet or deep purple. 네, 여기 요약한 페이지에서 까버네 쇼비뇽은 딥 바이올렛, 딥 퍼플 색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죠. 네, sometimes old vintage, 까버네 쇼비뇽 버라이어타 about 30 to 100 years more aging wine is tawny color. 네, tawny color. 네, 솔직히 까버네 쇼비뇽은 까베르네 쇼비뇽은 한글로 옮겨 적었을 때 발음이고요. 실제로 발음은 카버네 쇼비뇽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에서도 약자로 발음하는데요. 앞에 이렇게 카버넷의 CAB 글자만 따서 캡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소믈리에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good, I love wine. 네, 제가 항상 소믈리에라고 하면 상대방들이 이렇게 와인을 좋아하고 와인에 대한 이야기, 본인의 와인의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는 I'm come from Napa Valley. You know that Napa Valley wine, Napa Valley cap is wonderful. 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나파밸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나파밸리는 캘리포니아 지역 내에서 고급 까버네 쇼비뇽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저는 that is good for you. 네, 좋겠군요.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because you can drink always 비싼 와인 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비싼 와인은 한국말로 하진 않았겠죠. 네. 그쵸. 비싼 와인 항상 마시니까 좋겠어요. 네. 다시 요점으로 돌아와서 카버네 쇼비뇽은 전반적으로 색이 진하죠. 딥 퍼플, 딥 바이올렛. 수확해서 1년 이내에 숙성한 와인은 색이 전반적으로 딥 바이올렛, 즉 진한 제비꽃 색을 가졌습니다.
와인을 마실 때 색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표현하는 것을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진한 제비꽃 색을 가졌어 라고 말이죠. 와인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말해도 당신은 빛이 날 테니까요. 여기에서 2, 3년 더 오크 숙성을 하거나 태양을 많이 받은 지역의 와인은 딥퍼플, 진한 보라색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장기로 병숙성도 와인은 숙성의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더 장기로 병숙성한 와인, 한 30년에서 100년 이상 숙성한 와인은 타우니 컬러, 즉 벽돌색 또는 오렌지 빛깔을 가지게 되죠. 타우니 컬러.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분명히 진한 보라색에서 갑자기 벽돌이나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장기 보관하면 색깔이 변하는데요. 타우니 컬러는 진한 보라색과 달리 굉장히 온화한 색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 장기 숙성을 해야 타우니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세월이 지나 점점 흰머리를 가지고 온화한 웃음을 띤 노인의 지혜의 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또 저만의 표현이고요. 여러분들도 와인을 마시면 또다시 표현이라든지 이런 감성이 살아날 테니까요. 저와 함께 계속 와인을 즐기시면서 방송을 계속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와인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와인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네, 하지만 모든 와인이 다 장기 숙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한 포도를 좋은 양조 기술로 만든 고가의 와인들은 30년 이상 장기 숙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와인만 장기 숙성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마트에서 산 10,000원대 와인은 장기 숙성을 할 수 없으니 1년이나 2년 이내에 다 소진해야 되는 와인들이거든요. 그런 와인들은 뭐 30년, 100년 장기 숙성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이는 대로 그냥 즐겁게 다 마시면 된다라는 것도 좀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와인은 오래된 친구와도 같다라는 말은 비싼 와인에만 적용되는 말이니까요. 음악을 틀으려고. 와인은요, 10년 이상이 되면 올드 빈티지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올드 빈티지 와인은 코르크 막개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10년 이상이 되면 와인은 좋은 맛과 향으로 변하지만 코르크 막에는 코르크 나무라는 그 껍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껍질로 만들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마르게 되는 거죠. 그럼 오픈할 때 이렇게 코르크 마개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두 번씩 있으시죠? 코르크 마개가 깨져서. 아니면 뭐 이렇게 와인 오프너, 와인 스크류를 잘못 껴서 코르크가 깨지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그건 와인이 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코르크 상태가 안 좋은 건 와인이 상했을 거야 라는 것은 편견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와인 전문가가 오래된 와인을 오픈하는 동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부탁드릴게요. Hi, my name is Jean-Marc Saubois. I'm the head of winemaking and the border buyer for Lethwaite. And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open an old bottle of claret. When I say an old bottle of claret, I'm talking about a 1962 Pauillac. So first, you have to have the bottle standing up. I mean, when I say standing up, the bottle have to be
between 5 and 7 hours standing up, because you might have some macro particle which are going to go at the bottom of the bottle. Second, you have to have a foil cutter, something like this. If you don't have something like this, then don't worry. Take a very sharp knife and cut the foil at the top. The foil is in tin, and it's been on the bottle since 1964. So once the foil is taken away, then you need to have a good corkscrew. When I say a good corkscrew, you need to have something like this, something we've got like a nice screw can go through the cork and put it as gently as possible. So then the cork has been in contact with the wine for all 50 years. So you have to go very, very gently and put the cork screw to the bottom of the cork. Once this is done, you can see almost the screw going out on the other side. You have to pull the cork very gently. As it happens, you can see going out, huh? Ready? As it happens sometimes, the cork can break. So a tiny bit of the cork broke. It's not a problem. What is important is whether the wine into the bottle. So now you got two solutions. You can go and fish it with a knife or with a piece of the cork. So I'm going to do it now in front of you. But the cork is here, almost 100% here. Then I'm going to take up, and a tiny, tiny bit of cork fell into the wine. Not a problem. What you need to do from now, it's take the wine, take a wine glasses, and pour it very slowly. Remember, it's 50 years old. Be gentle. Such a great color. Look at that. This has been harvested in the 60s. Oh, no, this is fantastic. So complex. So intense. Still alive. This is like a piece of history. Then it's absolutely delicious. It's so good, so rich and silky, that I feel like rubbing it on my chest. Cheers. 네, cheers, 친친, 살루테. 네, 1962년 빈티지 보르도 와인을 오픈했군요. 50년도 넘은 와인을 말이죠. 이런 와인을 오픈할 때는 와인 셀러에서 와인을 미리 꺼내둬야 합니다. 예, 먹기 시작한, 저녁 식사면 5시간 이상 전에 와인을 꺼내서요, 이렇게 스탠딩으로 세워두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장기 숙성한 와인이 아니지만, 장기 숙성한 와인은 숙성하는 동안 세디먼트, 즉 와인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고 와인과 좀 분리되었을 때 조심히 오픈을 하죠. 네, 오픈하다가 방송에서처럼 동영상에서처럼 중간에 코르크가 깨져서 코르크 가루가 병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don't worry, 당황하지 마세요. 와인 있잖아요. 디캔터 위에 커피 필터, 커피 내리는 커피 필터 종이 있죠. 커피 필터 종이를 두고 와인을 유리병에 담는 행위, 즉 디캔팅을 하시면 됩니다. 와인과 찌꺼기를 분리시키고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고가의 오픈을 할 때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 까버네 쇼비뇽. 네, 오늘 까버네 쇼비뇽 장기 숙성할 때 3개 차이. 네. 음악을 중간중간에 넣으니까 중간중간 보시다 잠도 깨기 좋고, 저도 이렇게 에너지가 쏟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네, 뭐 딥 바이올렛, 딥 퍼플, 또 장기 숙성하면 뭐 타우니 색깔로 변한다고 이렇게 좀 더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까버네 쇼비뇽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를 조금 더 체크하시고 향과 맛, 까버네 쇼비뇽은 도대체 어떤 맛과 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와인은 눈으로 보고 코로 향을 맡고 입으로 마시는 거니까 향으로 술을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향을 맡아보면 까버네 쇼비뇽은 전반적으로 블랙 과일, 즉 블랙커런트, 블랙베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을 색으로 봤을 때 이 색에서 느껴지는 과일을 이 와인에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굳이 코로 향을 맡지 않더라도 이거는 블랙 과일 향이 전반적으로 나겠구나라고 해서 눈으로 향을 음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코로 향을 맡아도 같은 향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까버네 쇼비뇽을 좋은 토양에서 이렇게 심어지게 되면 그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고 미네랄 향을 조금 더 많이 담은 포도알이 이렇게 생산이 되겠죠. 그리고 미네랄 향과 담뱃잎 향, 그리고 동물적인 향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동물의 가죽 같은 향 말입니다. 이런 까버네 쇼비뇽을 오크통에 숙성을 하게 되면 오크 숙성 정도에 따라서 오크, 즉 나무향, 너트, 캐러멜 향 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장기 숙성하고 어떤 통에 숙성하느냐에 따라서 와인 향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와인 향으로도 이 와인이 어디에 숙성이 되고 어떻게 보관이 되었는지 향으로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와인 전문가는 어떻게 이 까버네 쇼비뇽을 설명했는지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Hi, I'm Letty Teague, and welcome to Wine Dictionary.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Cabernet Sauvignon. Cabernet Sauvignon is a very important grape in the region of Bordeaux, especially on the left bank. It's where some of the greatest Cabernet and Cabernet blend wines in the world are made. So I'm talking about Mouton Rothschild, Lafite, Latour, names that are household words, if not necessarily household wines. Because Cabernet is considered such a prestigious grape to grow, it's been a grape that h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Of course, in the Napa Valley, quite famously and expensively, but also in Australia, in Argentina, in Chile, and the list goes on and on. It's a grape that can do well under a wide variety of circumstances and terroirs. The characteristics of Bordeaux, it's usually red and dark fruits, it's spice, it's black currant, it's a firmness and structure. It's a very structured grape. Some of the greatest wines in the world are made from Cabernet at some of the absolute highest prices. We're talking several $100s and up for Cabernets in the Napa Valley. Schrader is considered one of the cult names in Napa Valley Cabernet. Their Double Diamond Bomber X is their more accessibly priced, which means it's about $75, $80 a bottle, but it's a really beautiful expression of the bright, rich, ripe, sweet fruit that Napa Valley is so famous for. It's a gorgeous wine. Cabernet isn't just grown in the Napa Valley, of course, it's also grown in Sonoma. The Louis Martini 2009 Cabernet, I think, is just a really good example. It's soft, it's lush, but it has a lot of the same red and black fruit. It's about $20 a bottle, and it's a really nice example of affordable Cabernet made in California. Well, the general rule of thumb when pairing wine with food is the more exalted the wine, the simpler the food. I think when you have a wine that has the power that a great Cabernet does, is you want something simple, a grilled piece of meat. I think a porterhouse steak is an absolutely brilliant companion to a Cabernet. So when someone tells me that they need to give someone a present, they don't know them very well, and they want to give them something that will connote generosity and prestige, I almost invariably tell them to get a Cabernet. Whether the person likes it or not is immaterial, but because it suggests that they actually spent money, whether or not they did. But I think that we're pretty well
acclimated to think of Cabernet as a serious and prestigious wine. So I think when in doubt, giving a gift bottle, give Cabernet. 네, 동영상에서 아름다운 또 다른 와인 전문가는 나파밸리 까버네 쇼비뇽은 굉장히 비싼 와인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죠. 지난주에 제가 만났었던 나파밸리 미국 사람이랑 했던 대화랑 좀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까버네 쇼비뇽은 아까 아름다운 다른 와인 전문가가 말했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프랑스 품종입니다. 프랑스 남서쪽 대서양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보르도, 보르도라는 지역에서 많이 심어지죠. 네. 보르도에서는 100% 까버네 쇼비뇽으로 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까버네 쇼비뇽 위주로 메를로, 까버네 프랑, 뿌띠베르도 등을 블렌딩을 합니다. 보르도의 유명한 블렌딩 와인으로는 샤또 무똥 로칠드, 샤또 라피트 로칠드, 샤또 마고, 샤또 라뚜르, 샤또 오브리옹 등이 있죠. 전부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최고급 프랑스 그랑크루 와인이죠. 이 5개의 와인을 굳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와인 5가지가 보르도 1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보르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나파밸리, 미국의 나파밸리라든지 아르헨티나, 칠레 등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곳들은 대부분 까버네 쇼비뇽을 심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 와인 한 잔을 하고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시는 와인이 예쁜 소녀가 이렇게 있는 예쁜 여인이 그 라벨로 있는 와인을 제가 한 잔 하고 있는데요. Okay, this wine is dry with medium acidity, high tannin, high alcohol, and full body. 네, 이 와인은 드라이, 달지 않고 드라이한 타입의 와인입니다. 지금 제가 마시는 이 와인은 산도가 아주 높지 않고 그냥 적절한 수준의 산도를 가지고 있고요. 타닌은 혀에서 다 느껴질 정도로, 잇몸에서 다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타닌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굉장히 높죠. 네, 알코올이 한 14.5% 정도 되거든요. 와인에서는 한 14도만 넘어가도 굉장히 높은 하이 알코올을 가진 걸로 취급을 하는데 14.5%면 굉장히 센 와인입니다. 그리고 향과 맛, 입에서 느껴지는 구조감 모든 게 전부 다 정확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풀바디 레드 와인인 거죠. 네. Okay, it has strong flavor intensity with black fruit like blackcurrant, blackberry, black olive. 네,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레드 와인인데요. 아까 제가 까버네 쇼비뇽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블랙 프루트, 검은 과일 위주의 향이 느껴질 거라고 했잖아요. 맛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블랙 과일을 조금 언급하자면 블랙 커런트, 까버네 쇼비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맡아야 될 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블랙베리, 블랙 올리브 좀 더 진하고 임팩트 있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블랙 올리브 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and Siga, animal flavor, and strong herb, and dark chocolate, and French oak. 네. 그리고 저희가 까버네 쇼비뇽을 기본적으로 아까 공부를 할 때 좋은 땅에 심어진 와인은 아까 담배 향이라든지 동물 향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C가 애니멀 플레이버라고 표현을 했고요. 실제로도 지금 마시는 와인은요, 호주 와인이거든요. 네, 호주 와인 중에 쿠나와라 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호주 거의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쿠나와라 밸리는 기본적으로 토양이 테라로사라는 토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테라로사는 아이론, 그러니까 철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요. 와인이 그 땅에 심어지면 굉장히 강하고 임팩트 있는 미네랄을 이렇게 머금게 돼서 이 와인에서도 굉장히 미네랄 향이라든가 미네랄에서 더 느껴질 수 있는 C가 애니멀 플레이버를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와인에서 과일의 향뿐만이 아니라 땅에 깊이 있는 그 뿌리에서 올라온 그 양분 그까지도 와인에서 지금 느낄 수 있는 와인이니 분명히 좋은 와인이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크 초콜릿 앤 프렌치 오크를 언급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와인은요. 고급스럽게 양조를 하려면 오크통에 숙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크통에 숙성한 와인은 기본적으로 나무 향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오크통은 크게 아메리칸 오크랑 프렌치 오크로 나누거든요. 아메리칸 오크에 숙성을 하면 좀 더 뭔가 이렇게 오크터치보다는 조금 달콤한 향, 캐러멜 향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프렌치 오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선한 나무 느낌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 와인은 조금 더 오크 향이 배제됐지만 그래도 오크 터치가 있는 프렌치 오크를 숙성한 걸로 맛과 향으로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Okay, and this structure, texture is good, very good. 이 와인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 아주 좋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실 때는 눈으로 평가를 하고 코로도 이렇게 말을 하고 맛과 향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걸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네, this wine is good.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very good입니다. 정말 잘 만든 와인인데요. You can drink now. 지금 마실 수 있는 와인입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But it has potential for aging. About 10 years. 이 와인은요, 잠재력,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서요, 앞으로도 10년 정도는 더 숙성하셨다 마셔도 충분히 이 좋은 텍스처, 그 구조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와인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강의 좀 유익했나요? 지금 이 와인은요, 한국에 오늘 소개해드린 와인은 한국에 수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부러 까버네 쇼비뇽 보르도 와인을 제가 고르지 않은 이유는요. 보르도는 블렌딩한 품종이 많아서 100% 본연의 까버네 쇼비뇽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호주 와인을 골랐고요. 요즘에 호주에 쿠나와라 지역의 까버네 쇼비뇽이 조금 뜨고 있거든요. 굉장히 향도 진하고 알코올도 강해가지고 와인을 마시면 굉장히 빨리 임팩트 있게 느낄 수가 있어서 호주 쿠나와라 지역의 까버네 쇼비뇽을 고른 겁니다. 그리고 뭐 와인 라벨이 예뻐서 고른 것도 있지만 호주는요, 전반적으로 대기업이 와인 생산을 하고 유통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거든요. 이 호주 내에서도 굉장히 대기업인 가문이 결혼을 해서 또 그 자식들이 더 큰 규모로 이렇게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호주에서도 많이 유통이 되지 않고 한국에도 수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제가 와인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와인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뭐 백화점이라든지 레스토랑에서 구하실 수 없으시다고 하면요. 편하게 까버네 쇼비뇽 플리즈 그냥 까버네 쇼비뇽으로
만든 와인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고요. 굳이 이 와인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고 어디서 사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요. 여기 보이시죠? 제 이름과 예,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예, 제가 빨리 답변을 못 해드리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영주씨의 와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마지막 엔딩 음악을 틀어볼게요. 네, 저희 이제 방송 끝나고 이렇게 질문 Q&A가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즌 3를 하고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봤다고 되게 저한테 기분 좋게 문자를 많이 올려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영주님은 항상 아름답고, 예, 감사합니다. 풍부한 미적 감각, 네, 미적 감각 다 갖고 있죠. 예. 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네,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많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와인은 뭐예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냥 앞으로 10회 동안 와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취미로 와인을 조금 구해서 드셔보시고요. 그냥 제가 하는 만담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